자, 5번입니다. 5번 유형. 전대칭. 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전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A를 P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주제예요. 주제 파악되셨습니까? 그러면은 A를 P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디에 그림이 그려질지 5초 드립니다. 점 A를 점 P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대칭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자 대칭은 거울입니다. 거울. 반대쪽이에요. 거리가 같아요. 일직선상에 존재합니다. 선대칭의 경우에는 수직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칭에 대한 성질이야. 선생님 되게 많이 여러 개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거울, 반대쪽, 거리가 같다,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선대칭의 경우에는 수직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 해보셨을 거야. 물감을 이쪽에다 막 칠한 다음에 반으로 탁 접어요. 쫙 펼치면 이쪽 모양이 완전히 똑같죠? 그걸 우리는 대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A를 P점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얘네들을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같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찍으시고요. 얘가 A 다시다 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점을 P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A 다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A점이 1,2라 하고 P점이 3,5라고 할까요? 이때 A 다시는 얼마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일단 모르니까요. A, B라고 두시고요.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하려면 어떤 조건을 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무슨 조건을 쓰면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조건? 중, 점, 조건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저 5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중점 조건.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 정확하게 P가 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성분을 1대1로 내분한다. 와 같은 성질을 쓰시면 A하고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해졌죠? A 더하기 1의 절반이 3과 같다.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5다. B 더하기 2의 절반이 5와 같다. 따라서 B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 대칭의 근간입니다. 됐나요? 이제 하나만 이제 더 이동시켜 볼 거예요.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P라는 점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점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점에 대해서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점을 포함한 모든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직선입니다. 직선입니다. 직선 L을 이제 이 점 P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 아까보다 좀 더 어렵죠? 아까 전에 점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은 직선을 움직여야 돼요. 직선 L을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상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L을 P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L 위에 점이 겁나 많아요. 그런데 점이 몇 개 있으면 직선이 하나로 규명이 되냐면 점이 2개만 있으면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점이 여러 개 필요 없어요. 3개를 풀어도 되고 4개를 풀어도 되지만 2개만 있어도 직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직선은 점이 그냥 몇 개 있다. 점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얘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시키라는 말은 그냥 이 두 점을 잘 이동을 시켜서 그 방법은 왼쪽과 같겠죠. 점을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 두 개의 점을 잘 이동을 시켜서 P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A를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A-와 B를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B- 두 개를 찾고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한 것이 최초의 직선을 P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된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직선에 몇 개의 점을 뽑으면 됩니까? 이내 점 두 개를 그냥 뚱뚱 뽑은 다음에 점대칭 시킨 다음에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빨리 구하고 싶어요. 조금 더.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쓸 게 없죠. 그냥 가장 원리적인 내용이고 이거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이거는 점을 두 개 이동시키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점 조건 쓰면 뭐 그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도 좀 힘들다, 그것도 좀 귀찮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성질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L과 L-의 직선 두 개를 관찰을 하십시오. L과 L-. 네. 뭐가 같아 보이지 않나요? 기울기. 그렇죠. 직선의 90%는 기울기가 담당한다. 근데 기울기가 지금 이미 뭐 하죠? 같아 보여요. 그지? 근데 쌤이 그냥 팩트를 말해드릴게요. 직선을 점에 대해 대칭시키면 무조건 기울기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쓰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왜? 여기 직선식을 줄 거 아니야. 직선식을 주고서 점 두 개를 내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직선식을 보면 뭐는 거기 써 있어. 기울기를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기울기 그대로 차용해서 이쪽 식을 그 기울기랑 똑같게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지금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 준 거야. 뭐 2나 뭐 3이나 뭐 마이너스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B만 구하면 되지? 그러면 두 점을 다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까? 한 점만 이동해야 될까? 한 점만 이동해야 되는 거지. 한 점만. 한 점만 대칭점을 찾아서 그 점을 얘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 점만 찾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푸는 게 더 어떻다? 빠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자,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쓰십시오. 쌤이 원래 살 써주고 막 다 써야 되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볼게요. 여기다 쓰시고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다. 두 점을 이동시켜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던가 아니면 기울기 같다라는 성질을 써서 기울기는 써있고 한 점만 이동해서 그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좀 쓰라는 얘기야. 한 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방법 1, 방법 2. 다 썼어? 쓴 사람은 이제 8번하고 9번을 풀어보시면 되고요. 좀 가이드 해드려요? 네. 이렇게 써보면 아는 거죠? 나중에 풀 수 있는 거죠? 네. 풀어보세요, 이제. 원을 대칭이 원은 얘들아, 원을 이동시키는 거는 중심만 이동시키면 돼. 반지름 같을까 다를까? 원을 대칭 이동시켜서 점에 대해서 자 원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여기도 원이 생겨야 되라. 그러면은 여기 중심을 이동시키면 점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반지름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지. 그거 적어놓으세요. 얘들아 혹시 이것도 적을 필요가 있는 친구들 적어놓으세요. 원을 이동시킬 때는 누구만 이동시키면 된다?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써놔. 반지름은 대칭 이동시켜도 변함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반지름은 변함없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변함없다. X축에 접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칭점을 찾고 그 대칭점을 그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x축에 접하니까 그 대칭 이동한 중심의 y좌표랑 k의 루트 값이 같겠죠. k는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5가 나오니까 k는 25가 정답이 된다. 자, 9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울기가 얼마니? 35 3분의 2죠, 3분의 2. 그러면 기울기가 3분의 2니까 y는 3분의 2 x 더하기 b라고 놓으시면 돼요. 3분의 2 x 더하기 b라고 해놓고 점을 하나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야. 점을 하나만. 그럼 x가 0이거나 y가 0인 점을 옮기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점을 이동할까? y가 0인 점이 좀 더 편해 보인다.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2,1에 대해서 대칭점을 찾아. 그 점을 지나면서 아까 직선의 길이가 3분의 2x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직선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 푼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두 개. 한 명, 두 명, 세 명. 난 풀자 못 풀었다. 푸세요. 갑자기 시간 충분히 줬는데 못 풀었네. 8번은 됐어요, 유나? 9번은 기울기를 이용해도 되고 점을 두 개 뽑아도 되는데 쌤이 지금 기울기를 이용하는 걸 알려준 거야.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2니까 이렇게 나. y는 3분의 2x 더하기 b라고 나. 났어? 그리고 나서 한 점이 뭐야?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마이너스 1,0이지. 아무 점이나 찾으면 돼.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라고 얘를.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2,1이야. 그럼 여기 점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걸 구하라는 거야. 그 점. A, B라고 두고. 그럼 그 점을 구했어? 그 점을 얘가 지나가야 돼 말아야 돼? 지나가야 된대. 지훈이 했니? 풀었니? 오케이. 큰 친구들은 한 장 넘겨서 유형 6번을 읽어보고 계시고요. 다 된 사람들은 안 된 친구들 마저 하세요. 하고 가야 됩니다. 어디 보라고요? 유형 6번 옆에 10번을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보세요. 아 이형 10번에 부른 유형 6번. 생각만 해요? 풀어보고 있어도 돼. 날 생각해야지. 여기 대칭점 구했어? 구했어? 그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B가 나오잖아. 직선이 나왔어 안 나왔어? 몇 번? 자, 다음 유형 6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5번은 뭐였냐면 그 한 점을 한 점에 대해 대칭을 시켜본 걸 알아본 거예요. 또 도형을 점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직선을 한번 해봤고요. 문제에서는 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시킬 때에는 도형을 통으로 옮기는 방법은 쌤이 아직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어요. 도형을 통으로 옮기는 방법은. 도형을 나중에는 통으로 옮기는 것도 쌤이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그 개념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도형을 통으로 옮기는 문제는 안 나와요, 요새 추세에서. 나오면 그건 약간 심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알면 되냐면 도형을 이동시키는 것보다 그 도형 위에 있는 점 몇 개를 이동시키는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통째로 안 옮겨보죠? 원에 누구만 옮겨봅니까? 중심만 옮겨보는 거예요. 맞지? 직선도 다 옮겨봤습니까? 아니요. 두 점 정도만 옮겨보면 됩니다. 심지어는 기울기가 같다는 조건 속에서 한 점만 옮겨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형을 옮길 때에는 점을 옮기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점에 대한 대칭이고요. 자, 유형 6번은 선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대칭. 그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을 또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쌤이 점만 여러 개 띡띡띡띡 그렸지만 이제 6번에서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대칭을 안 배웠느냐? 아니요, 선대칭 배우셨어요. 이게 X축이야. 그럼 X축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시켰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반대쪽으로 갈 거야. 길이가 같을 거야. 수직일 거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축 대칭이면 특이했었죠. A, B라면 A, -B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선대칭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럼 Y축 대칭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할 줄 압니다. X의 부호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일반적인 특수한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찰입니다.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쌤이 이제 질문입니다. 주문입니다. A라는 점을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그 A점은 어디 가서 어떤 식으로 존재할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드릴게요. 네. 끝났죠? 5초는 금방입니다. 자,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쯤. 거리가 같은 곳에 있을 겁니다. 대칭의 의미는 거리가 같다니까요. 또 대칭의 의미는 마주보고 있다, 반대쪽에 있다 이런 겁니다. 거울이다. 접으면 포개진다. 또 선대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가 수직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A 다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거리가 같으니까 무슨 조건을 쓸 수 있느냐? 중점 조건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수직이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1이 된다는 조건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선이 보이십니까? 수직 2등분선이 보이십니다. 수직도 되고 2등분도 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점대칭이 아니라 L에 대한 선대칭을 할 때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첫 번째는 중점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직 조건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그냥 보이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점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두고 원래 있는 숫자 쓴 다음에 중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중점을 찾아서 그 중점 M이 L을 지난다라는 조건까지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중점 조건을 쓴다는 얘기는 중점을 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점이 L을 지나간다까지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수직 조건은요, L의 기울기와 수직이 된다 곱했을 때 M은 -1이 된다. 여기까지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L의 식이 얼마냐면 x y 플러스 1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직선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점은요, -3, 한 4 정도 해보죠.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A라는 점 -3,4를 X축 대칭이 아닌 Y축 대칭이 아닌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그 점의 좌표는 무엇인가? 요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저 A하고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중점을 찾아보면 2분의 A 빼기 3 2분의 B 더하기 3입니다. 당연히 얘를 A, B로 나눴겠죠.
그럼 이 중점이 저 직선을 지나가는 거야. 그럼 대입하면 x에는 요거를, y에는 이걸 넣어야 되겠지? 근데 봐라. 문제가 풀리지 않아. 왜?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그 둘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유형 5번에서는 어땠니? 점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면 바로 조건식이 두 개가 나왔어. A 따로 B 따로.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냥 답이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그럼 점 대칭이 훨씬 더 쉬운 거죠. 선 대칭은 이거 하나로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또 사용을 해야 된다? 수직이 되는 조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네,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 누구하고 누구의 기울기가? A 다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점의 좌표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3분의 B 빼기 4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또 하나 있네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B 빼기 4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겠죠?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A가 나오고 그 A를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B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잘 관찰하셨습니까? 자, 마무리 계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를 곱하고 A는 2분 10 A가 2분 1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게 직선에 대해서 한 점을 이동시켰을 때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문제는 풀지 않고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K라는 직선을 직선 L에 대칭을 시키는 직선을 K-라고 하겠습니다. K-를 일단 표현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식은 나중에 구합시다. 식은 나중에 구하고 L이라는 직선이 있어. K라는 직선이 있어. K를 L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 있을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만. K 노란색 직선을 흰색 L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디로 가야 했고 어떤 그림이 되어 있을까요? 가장 일본화 이거야. 유형 5번에 두 개 알아봤지? 점을 점에, 직선을 점에. 유형 6번은 점을 직선에, 직선을 직선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쌤이 계산은 안 할 거야, 얘들아. 문제는 안 풀 거야. 방법만 일단 알려드릴 거야, 방법만.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K 다시. 자,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 두 개로 대표가 된단 말이에요. 점 두 개를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점을 몇 개만 찍어서 두 개 정도만 찍어서 대칭을 시켜주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점. 그걸 A라고 보면 그럼 걔를 갖다가 L에 대해 대칭시키면 어떻게 대칭시켜요? 이렇게 가요? 아니요. 이렇게 가죠. 그렇죠. 항상 수직과 길이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A 다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B는 여기 있는 걸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 놈이 저기로 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B를. 근데 이제 이쪽으로 잡아줘도 괜찮겠죠, B를? 그럼 이쪽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길이가 90도. 항상 길이가 90도를 유지시켜준 채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된다. 대칭.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같습니까? 아니요. 기울기 달라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지 그 방법만 적어 놓을게요. 잘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다 보면 뭔가 좀 특이한 게 하나 보여요.
보이십니까? 여기는 이제 중점과 수직이 보였고요. 여기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떤 공통된 한 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죠? 세 개의 직선이 모두 만나는 점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한 점, 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법은 1번 교점을 구합니다. P라고 해요. 2번 A나 B 둘 중에 한 점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한 점만. A를 L에 대칭시키는 점을 구한다. 3번 PA-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이게 답이다. 이렇게 풀면 답인 거야. 맞잖아. A점을 이동시켰지. 그 점하고 이 점 지나는 이 직선이 답이잖아. 그러니까 복잡하게 두 점을 다 이동시킨다 여기? 아니라는 거야. 아까 전에 5번에 썼을 때도 두 점을 다 이동시켜서 풀어도 돼. 근데 걔는 기울기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 점만 이동시켜도 돼. 얘는 어때? 기울기 달라. 근데 공통된 교점이 하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점을 먼저 구하고 A나 B 둘 중에 한 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어차피 직선을 두 점으로 연결하면 유일한 직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직선을 만들어내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교점 P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L과 K를 직선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2번 어떻게 풀면 돼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두 가지 조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이게 유형 6번의 개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쟤는 풀겠지만 관련된 문제가 없으면 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문제는 요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나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 다 되신 친구들은 10번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켜라. 11번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형이 직선입니까? 아니죠. 원이죠. 그러면 원은 결국 뭐랑 같은 거야? 그냥 점을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중심만. 어차피 반지름은 어떨 테니까 변함없이 같을 테니까. 네,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쌤이랑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죠. 내용을 잘 적어놓으셔야 돼. 얘가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게끔 내용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요약해서 적어놓으시면 안 돼요. 쌤이 말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적어놓으셔야 돼. 디테일하게. 을 풀려면 무슨 조건을 일단 써야 돼? 중점 조건을 써야지. 1번 중점 조건. 그럼 중점 조건을 어떻게 써? 4,2랑 A,B의 중점의 식을 세워. 그 세운 식을 그 직선 L에다가 집어넣어야 하나의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식 하나만 가지고 답이 나오나? 안 나오잖아. 이거 해줬잖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뭘 써야 돼? 수직되는 조건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연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나온 사람 손가락으로 확인 받습니다. 네. 한 명밖에 없어요? 얼른 풀어보세요. 10번부터 풀고 확인 받습니다. 잘 풀었으면 그 밑에로 들어가요. 땡. 다시
계산 틀린 것 같아. 자, 계산 틀린 것 같아. 방법은 맞는 것 같아. 중점 구했어, 태영아? 집어넣었어? 직선에다? 나 수직 조건 써야지. 괜찮아. A 얼마 나왔어? 5분의 16? A가? 아니야. A가 틀렸네. B는? 5분의 2? B도 틀렸네. 둘 다 틀렸네. 하나도 맞은 거. 계산 실수 아닌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 너네 이거 중점 여기서 많이 틀려, 내가. 수직은 잘 안 들려, 봐라. 수직보다 이 중점에서 많이 틀려. 여기서 2분의가 들어가잖아. 이때 2를 양면을 곱하잖아. 여기 안 곱해야 되나. 거기부터 확인해. 거기 곱했는지 안 곱했는지. 잘하셨습니다. 맞춘 친구들은 이제 더 뒤에 거 도전하시면 돼요. 다 손가락. 안 나왔어요? 천천히 구하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여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유형이에요. 풀어서 맞추면 잘하는 거야. 네, 똑같네. 어떻게 괜찮아요, 답이. 알겠지? 너 A 뭐 나왔어, 태영이? 5분의 20 아니 마이너스 5분의 4 땡! 그거 딱 두 배 하면 답있네. 됐겠지? 근데 거기 2 같은 거 그냥 곱할 때 조심하라는 말이야. 아, 맞다. 천천히 푸세요. 기울기 어떻게 기울기를 구하는 법을 못했는데.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끼리 뺀 거 분의 y끼리 뺀 거. 한쪽에서 한쪽으로 빼야 돼. 잘 빼야 돼. 뺄 때. 섞어서 빼면 안 돼. 맨날 좀 빨리 풀어야 쉬지. 이거 다 끝났어 이제. 1시간 지났다. 1시간 지났다. 셀수 지금 보고 집에 천천히 가면 되지. 뭘 언제 가야. 아니 자기 할 거를 다 하고 임마 딴 걸 생각해야지 임마. 어허이. 아니 내일 나오든가. 답이 굉장히 어렵네요. A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땡! A부터 틀렸네. 다시 계산해. 저거 싹 다 지고 다시. 어휴. 오씨, 어려운데. 2,5를 지나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면 천천히 다시 분수 나와야 돼, 지윤아. A, B 둘 다 분수야. 분모가 둘 다 5인 분수가 나와요. 어려워, 형이. 태영이 정답. 3명 맞췄어. 기울기를 잘 맞췄어 기울기를 중점이 뭐야? 왜 자꾸 괜찮아. 쌤 와, 쌤 봐. 괜찮아. 중점이 뭐야? 2분의 A 더하기 4,2분의 B 더하기 2지. 네. 그거를 2x 빼기 y 더하기 0에다 넣었어? 딴 데다 넣었어? 너 직선식에 딴 직선에 넣었을 거야, 아마. 얘네가 이게 예제를 쓰잖아? 그럼 예제에다가 넣어. 거기 문제를 읽어보고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예제 써주잖아? 그럼 예제에다 지우면 나 이거 갖고 얻어야 돼. 맞지, 너? 이거 하고 그러니까. 9번 나온 사람? 야, 11번 나온 사람, 11번. 한 사람 쉽니다, 바로. 자, 11번은 거꾸로 문제야. 거꾸로. 직선을 감추고 대칭 점을 줬어.
왜 봐라? 얘들아, 이 점하고 이 점이 주어지면 대칭되는 직선은 수직이등분선이야. 그렇잖아. 네. 이 점하고 이 점을 줬잖아. 그럼 이 직선을 구하려면 중점 지나가고 수직 조건을 쓰면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 11번은 거꾸로 문제야. 네. 점하고 직선을 주고 대칭되는 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하고 대칭점을 줄 테니까 직선, 중간에 낑겨있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야. 11번 이거 맞아요? 아니야. 와 진짜 와. 아 재밌어. 여태 쌤은 너무 재밌어. 내가 열심히 푸는데 답이 딱 안 나와. 여태 너무 재밌어. 지금 아니 A랑 B를 저 지윤이랑 은찬이 다 카드 푸라. 안 펴고 있네. 나 푸라. 뭐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 플러스 Y 플러스 1입니다. 나 말로는 다 설명했어요. 말로 설명을 잘 듣고 해봐. 처음 원의 중심이 얼마야? 그 점이 직선이 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갔어?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6, 그러면 2,5가 마이너스 6,1로 갔다는 얘기야. 여기가 얼마라는 거야? 2,5. 얘가 얼마라는 거야? 그럼 2점 줬어 안 줬어? 그 2점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는 거야. 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써서 그래서 직선을 구하는 거야 너가. 더 쉬운 거 이거는 이미 직선의 관계에서 처음에 했던 거야. 수직 이등분선.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기. A가 뭐야? B가 뭐야? 다 맞았어. 과정도 맞았어. 민찬아, 네.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야 되는 건 알지? 그 뭐예요? 아니 수직이 이거 야, 니네 직선 구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직선은 2개밖에 없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돼. 하나 잠깐. 기울기는 수직 조건이면 그냥 나와 바로. 이거 아닌가? 괜찮아 맞았어. A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224. 이제 10번은 다 됐습니다 이제. 11번 아무도 못 풀었는데 태영이 몇 번? 그거야? 정답. 와 형태한테 줬어? 태영이 이제 시험 때. 시험 때. 그냥 다 여기 안에 다 들었어 이거야. 수직 조건 쓰고 중점 조건 쓰면 돼. 그럼 지윤아 수직 조건 쓰는 건 알아? 기울기 수직이면 얼마라고? 곱하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 1.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야. 그럼 수직의 기울기는 얼마야? 네? 기울기가 3분의 2가 하나 있어. 걔랑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우리 이것도 연습했잖아. 바로바로 구하자. 그러면 2점 주면 얘랑 수직이를 쓸 거야. 여기 기울기 금방 나와 안 나와? 그거 수직 쓰면 돼. 이 점이 주어지거든 지금. 거꾸로 보자. 직선을 점과 주고서 그 대칭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하고 대칭점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대칭되어야 하는 그 직선을 구하라는 뜻이야.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돼. 태양이 좀 유형 4번 읽어보고 있어. 4번하고 7번이 가장 어려워서 유형 4번에 7번 풀어보고 있어. 너 그 직선식이 뭐로 나왔어? 직선식이 뭐로 나왔어? 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어떻게 답이 나왔어? 직선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0이다 이거 있잖아. 거기 AB가 얼마, A가 얼마 나왔어? 2 맞아. B는 맞아. 그 다음에 C를 구하면 돼. 반지름은 처음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걸 이용해서 C를 구하면 돼. 처음 반지름 얼마야? 유나야 처음 반지름 얼마야? 그럼 다음 반지름은? 우찬이가 2등.